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서울시 현안부터 정치권 이슈까지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국체전 준비부터 국감까지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체전이 100회를 맞는다면서요? 예, 이틀 뒤면 이제 개막을 할 텐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신경을 쓰시고 많은 준비를 하셨을 거라 믿고 또 그런 소식들을 많이 접했는데 공교롭게도 전국체전이랑 또 국정감사, 서울시 국정감사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곤혹스럽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뭐 10월이 워낙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희들 전국체전은 말씀하신 것처럼 100회째 열리는 네. 정말 스포츠의 대제전이고 더군다나 이 체전을 통해서 그동안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해서 분단 또 한국 전쟁 이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절망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네. 사실 스포츠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단결해서 이걸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100년을 기리는 것이 참으로 큰 의미가 있고 또 이 지난 100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100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그런 생각인데 마침 그게 국감까지 와서 사실 서울시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전국체전에만 한 3,000명이 지금 매달려서 지난 1년 8개월 동안 준비해 왔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 국감 또 하면 잘 아시다시피 거의 한 달 전부터요. 잠 못 자고 뭐 자료를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네. 이 두 개를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들다.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국감장에 가면 약간 저희가 일상적으로 아는 것들이 여야 의원들은 피감기관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그렇게 반갑지 않은 소리들을 하고 그러니까 뭐 심정적으로는 이런 상황에 좀 피해 갔으면 뭐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죠. 예. 저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네. 전국체전 100주년 이것만 정말 잘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근데 그래서 국감을 좀 늦춰주든지 아예 면제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면제해준 사례들이 전부 있거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국체전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래 보이는 게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전국체전을 동력으로 해서 2032년에 서울 평양 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하셨거든요. 현재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사실 이맘때였죠. 저도 대통령 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지켜봤는데 네. 그때 남북 정상회담이 2032년 서울 평양 올림픽을 열자고 합의를 사실 하셨어요. 네. 물론 지금 뭐 남북 관계가 이게 만만치는 않지만 예. 이게 2032년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이 전국체전 100주년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힘 받아 가지고 네. 온 국민이 함께 단결하면 뭐 저는 유치 못할 바가 없다. 그렇게 되면 2032년이 한 12년, 2, 3년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그 서울뿐만 아니라 평양의 여러 인프라나 네. 특히 고속도로, 고속철을 연결하고 그래서 그게 중국의 일대일로와 연결되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평화, 통일의 절반 정도는 저는 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성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보세요? 100% 기준으로. 예. 저는 남북 관계가 지금 그래도 과거보다는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12년, 13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력하고 또 이 관계를 잘 풀어가면 얼마든지 같이 공동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엊그제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내놨어요. 거기서 보면 평가 절차 없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것을 두고 또 고용세습이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먼저 제가 분명히 해둘 거는요. 네. 잘 기억하시다시피 작년 국감에서 사실 두 번의 저희도 국감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막 풀리고 뭐 그런 세습 비리가 있었다, 가족 비리가 있었다, 친인척 비리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그게 또 언론에도 엄청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 그 당시 국감 때도 뭐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 국감에서도 친인척의 숫자가 본래 아마 서울교통공사가 보고한 것보다는 좀 늘어났다. 그건 네. 있지만 그렇다고 비리가 발견됐다. 이렇게 결론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분명히 해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절차상
이 지적을 저희들이 당한 게 있고 그런데 이제 크게 보면 서울시는 그러니까 외주 위탁된 그런 직원들을 일단 무기직으로 하고 그다음 무기직에서 다시 일반직으로까지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위탁에서 무기직으로 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 걸렀거든요. 그런데 무기직에서 또 일반직으로 가는 과정에서 왜 안 걸렸냐? 네. 근데 그때는 이미 우리 서울시 교통공사에 지원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영이나 인사나 뭐 이 권한 안에 속하는 거죠. 근데 네. 그걸 잘못했다고 지적하니까 저희들이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예.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비정규직이 막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잘 기억하시겠지만 그 구이동 김군 같은 네. 그런 친구들이 정말 그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위험 업무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저희들은 나중에 일반직으로까지 말하자면 훨씬 더 확대 줬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것은 우리 서울시의 노동 존중이라고 하는 이 철학이 반영된 것이고 이거는 저는 감사원에서 사실은 이건 칭찬하고 상을 줘야 되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뭐 그 과정에서의 일부 예컨대 여성들을 점수를 일부러 적혀줘서 떨어뜨리게 했다든지 이런 잘못은 분명히 있고요. 그건 저희들이 뭐 당연히 고치고 해야죠. 이 정규직 전환 자체를 문제를 삼는다기보다는 이게 친인척이 많다라는 이 비율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보면은 감사 결과에서 정규직 전환자 1,285명인데 이 중에 14.9%라고 치면은 이렇게 반대편의 얘기를 제가 자꾸 하게 됩니다. 이게 비율이 적지 않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거든요. 그런 질문을 해주셔야죠. 예. 네. 근데 그 비율이 사실 뭐 꼭 다른 기관에 비해서 많은 것도 아닐 뿐더러 그다음 비율이 많다고 꼭 그게 비리가 된 건 아니죠. 그렇죠. 공정한 절차를 거치면 되는 거고요. 참고로 네.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여기 이번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우리가 해드린 분들은 대부분 환경미화, 경비, 참모, 이발사 이런 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 이분들은 사실 뭐 여기 그 당시만 해도 이런 데 오려고 하지 않아서 오히려 억지로 막 권유해서 온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이런 공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한 거리가 좀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화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재구조화에 대한 말씀을 좀 여쭤보겠는데요. 광화문 광장은 서울 시민들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광화문 광장을 재구조화하겠다라는 시장님의 어떤 그런 생각이 좀 약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뭐 무기한 연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갈등들도 있었고 뭐 언론지상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뭐 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지금 광화문 광장이 우리 많은 국민들이 지적을 하셨죠. 그게 일종의 거대한 이 뭡니까 차선 네. 분리대다 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비판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걸 광장을 이렇게 한쪽으로 붙여서 시민들이 훨씬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이제 큰 취지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합의가 됐고 우리가 한 3년 동안 뭐 광화문 포럼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일부 그 주민들이나 또 시민단체들이 반대가 있었습니다. 예. 교통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공사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네. 이거 충분히 더 반대가 있으면 얼마든지 함께 공감하는 그런 이 시간을 가지겠다. 제가 이렇게 선언했던 것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제가 그 서울로 그 이 고가를 지금 말하자면 보행 도로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때도 사실 반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박근혜 정부 때 일이거든요. 예. 그래도 제가 막 잘 설득해가지고 그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하면 잘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광화문 광장은 사실 저희 연합뉴스 TV 바로 근처라서 저희도 참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지금 반대하는 쪽에 그러면은 좀 이런 게 가장 큰 이점이다. 이런 장점이 있다. 좀 어필을 해주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점이 가장 좋다고 보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뭐 다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광화문 광장으로 들어가려 그러면 이 뭐 여러 차선을 지나서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네. 이게 거대한 중앙 분리대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치자고 하는 얘기는 벌써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벌써 나와서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참 묘한 게 대통령과 시장이 서로 다른 당이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합의가 잘 안 된 거예요. 네. 당시에. 네, 뭐 그래도 저는 사실 이게 워낙 중요한 곳이 이게 국가적으로 봐도 이게 광화문 광장과 그 도로가 가장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반드시 고쳐 드리는 게 좋겠다. 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현재 전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라 있는 검찰 개혁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서초동의 촛불 집회 이후에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퍼져가 나가고 있습니다. 뭐 그 현장에도 가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대한 지시가 있었고 하루 만에 검찰총장이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놨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예, 저도 그 서초에 잠깐 가봤는데요. 네. 이 교대 사거리역에서 그 핵심으로 벌어지는 행사는 저 한참 멀은 곳인데 중간에 가다가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사실 저는 거기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권력은 국민 아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또 예전부터 제가 참여연대 시절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네. 그 이른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라고 해서 검찰 권력이 이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까지 한꺼번에 갖고 있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 교과서에도 이 검찰 파시가 우려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 이게 제가 그때 그 주장을 한 게 1996년이니까 23년 전입니다. 굉장히 옛날인데.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목에 찼다. 그리고 다행히 이번 이 공수처라고 하죠. 네.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가 그 패스트트랙으로 국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될 가능성이 많고 저는 이거는 뭐 시대적 요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서초동에 모인 분들이 검찰 개혁을 외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국 장관 수호를 외친 인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조국 장관 수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검찰 수사에 대한 또 현재 또 네. 그런 견해들도 같이 좀 밝혀주시죠. 그러니까 뭐 저는 검찰은 범죄 있는 곳에 수사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는 성역이 없어야 된다. 네. 뭐 누구라도 수사해야 된다. 뭐 이건 저는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이제 검찰의 행태를 보면 뭐 이렇게 왜 사소한 먼지털이라든지 더군다나 그것을 또 일반 언론에게 이렇게 흘리는 네. 이른바 피사실 공표라는 네. 이게 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그 논두렁 시계 사건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는 그야말로 시작이고 그게 기소가 되면 법원의 1심, 2심, 3심을 거쳐서 비로소 확정되고 네. 우리 헌법에 따르면 그 전까지는 이게 무죄가 추정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언론에 이게 다 나와버리면 이게 뭐 일반 시민들은 국민들은 이게 다 진실이라고 믿어요. 언론도 문제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보니까 그날 현장에서 검찰 개혁과 더불어 언론 개혁 얘기도 있어요. 연합뉴스는 안 그렇지만. 뭐 저희도 반성할 게 있으면 그런데 이제 거기 반성을 보면 해야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징벌적 배상 제도라 그래서 네. 뭐 15억 내지 20억 평균이 그 정도 그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보도하면 그런 벌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검증하고 쓰는 것이죠. 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